브라더는 딱 이 같은 형님만 믿으면 돼야. 우리가 동상을 믿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디.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작정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 그럼 과연 그 재료는 누가 흘렸을까나?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재밌게 하려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그러면은 안 그래도 좀 많이 딱딱한데 조금이나마 긴장을 푸시면서 좀 즐기시면서 하시라고 좀 재밌게 좀 꾸며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너무 다큐로 다가가시면 괴로워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소식은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도배를 했어요. 거의 이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관련 이제 ETF가 거래가 이제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부분에 기사가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많이 좋아하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NYSE 거래 대비 4% 상승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들 좋아하죠. 상장을 하게 되면. 왜냐면은 수익을 내니까. 그래서 수익을 한껏 끌어서 올려서 낸 다음에 자기네들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서 아픔을 많이 겪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S&P 500 요 기사들 보시면은 그냥 탑뉴스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S&P 500이 이제 강력한 이제 실적 보고서가 심리를 부양하면서 이제 상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승했는데 왜 이분들이 걱정을 할까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 얼굴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냥 장이 좋아서 상승하면 이분들은 한방 웃음 짓는다고. 근데 걱정하고 있죠. 왜 걱정할까요?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 비트코인 얘기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가상화폐 부상으로 경제 제재 조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김수환 기자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국내 기사를 좀 갖고 와봤어요. 국내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이 달러를 되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화폐니까. 근데 달러를 제치고 비트코인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미국 정부에서는. 근데도 승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많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제 승인을 내주게 되고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이 일로 다 이제 몰리겠죠,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부상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얹혀진 거예요. 곱하기 2를 해버린 거죠. 리스크에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비자금, 그 다음에 뭐 어두운 거래 막 이런 거 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비자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돈 뭐 이런 그런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자금 유통의 수단이 등장하면서 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붕괴가 되면 이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못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 비트코인으로 몰리지 달러를 하는 주식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테러 단체들이 이제 달러를 우회해서 자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좀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는 폭탄처럼 진짜 핵폭탄급으로 이제 터져버리는 때가 나오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은 또 한번 엄청난 이제 멘탈이 나갈 정도로 붕괴가 되겠죠. 요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꼭 무슨 일이 생겨요. 9.11 테러, 그 다음에 9.11 테러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비드-19 생겼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년 주기인데 거의 찾아보시면 거의 10년 주기예요. 10년 주기 때마다 이렇게 가다가 요만큼 조정오고 요만큼 조정오고 나스닥이 요만큼 조정오다가 이렇게 와버려요. 이런 때가 이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저희는 이제 걱정만 할 뿐이지 뭐 결정은 뭐 얘네들이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참 어쨌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헝다 일단은 이자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이자만 지급한 거예요. 이자만 지급한 거고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계속 이자만 갚게 되면 또 이자 상환 날짜가 또 돌아오겠죠. 그러면 또 불안 요소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 급한 불부터 이제 껐다. 급한 불만 끈 거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만약에 중국 내에서 이제 디폴트가 일어날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채가 350조입니다. 이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헝다에서 스웨덴 차량을 예전에 지분을 한 51%인가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NEVS 아마 이 정도 될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NEVS 스웨덴 전기차 회사인데 요게 이제 매각이 되면은 그나마 이제 어떻게든 자금 조달이 돼서 조금 그나마 괜찮아질 텐데 좀 힘들 듯 보이고요. 예전에 얘네가 이제 한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정도를 해고를 시켰어요. 이런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지난 기사인데요. 10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 좀 보다가 이런 걸 봤는데 좀 기발해서 다시 한번 캡처를 좀 해봤어요. 이제 고라고 나와 있죠. 현대차 자율주행 정보 알림 전면 그릴 디스플레이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거? 뭐 기발하긴 한데 좀 웃긴다고 해야 되나? 현대차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좀 별로예요. 그죠?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나요? 자기 이름 쓰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간단하게 기사를 조금 제가 보면은 사고가 나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안전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왜 안전사고 예방 도움이 기대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얘가 이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조금 주목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게 있어서 하여튼 좀 웃긴 게 있어서 좀 갖고 와봤고요. 어제 장이 어땠는지 잠깐 이제 보실게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좀 두드려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버텨줬어요. 다행히 이제 뭐 어닝 시즌이고 하니까는 좀 버텨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또 이렇게 창 막판에 또 내리 꽂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다 털려요. 항상 뭐든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왜 그랬을까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금이 어디로 쫓아가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가만히 넋놓고 계시면은 다 털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종목 있죠. 요거는 내가 발굴해서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종목 장기적으로 갈 거야. 가져가시면 좋죠. 근데 시장에서 조금 호응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나만 알고 있고 나중에 성장이 이만큼 될 걸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 호응을 안 해줘요. 그럼 주식은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왜냐면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만 꽁꽁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 싸매고 있지 마시고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어디서 뭐 한대. 이거 사야 돼. 이러면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이구나. 내가 막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증권가 찌라시래.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미 찌라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엔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막차 타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션 만기일 앞두고 약간 좀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가 어제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은 한 1%? 1% 정도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는 3%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제가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분명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올라갔죠. 요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갔다는 거는 얘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닝 시즌 때문에 약간 상승세를 좀 이끌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 표정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게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닌데 올라가네? 한 방 웃으면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왜냐면 전고점이 여기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좋아야 돼요. 근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하시고 좀 지켜봅시다 이거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역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갭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항상 이렇게 갭이 없어야지 좋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갭이 틈틈이 점핑을 하죠. 이런 거는 언젠가는 갭을 메꾸러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해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너무 급하게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옵션 만기일이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오늘까지 하면 한 3일 남았죠. 이제 금요일날 빼고 이틀 남았네요. 이틀 동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옵션 만기일날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국채금리가 좀 마음에 걸려요. 저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시면 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어디까지 갈까요? 진짜 여기까지 갈까요? 걱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만치 왔어요. 전고점이 저 뒤에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폭락이 왔었거든요. V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비트코인 어제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많이 회복했거든요. 여기까지 회복했어요. 근데 일본봉 보시면 초반에 찍고 떨궜어요. 이제 뭐 차익 매물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샀거든요. 여기서 파셔도 아마 손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공포심에 또 여기서 매도하셨다면 그거는 아이고 어떡할까요?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동성이 좀 심할 때는 지켜보세요. 한 7에서 15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까지 충분히 급하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그냥 관망만 하시고 나중에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루시드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추세선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죠. 제가 벌어졌다가 줄어들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다 요 반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제 모이겠죠.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요게 이제 텀이 짧아졌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커요. 이런 식으로 커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점점 텀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추세가 짧아지면 조만간 급등 한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트상으로만 얘기하자면 다른 거 뭐 이벤트 말고요. 차트로만 보자면 이제 조만간 한 번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조금씩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물량이 지금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못 들고 계속 이렇게 튕겨져 내려온단 말이죠.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한 번은 튕겨져 다시 내려올 거예요. 한 번은. 왜냐면은 뭐 기관들도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 보거든요. 왜냐면은 요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자금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그거를 얼마만큼을 가지고 이걸 뚫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요. 국내든 뭐 외국이든. 그게 테스트 물량이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한 번씩 하거든요. 꼭. 그럴 때 이제 피레침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긴.
이런 거. 이건 좀 짧은데 좀 긴 피레침, 요 이제 몸통이 길고 이제 긴 이런 피레침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 물량이에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만치 여기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급등 신호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30불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돈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한번 들어와서 한번 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돈 많은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와 있어요. 한번 대형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 물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와가지고 한번 빵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속 시원하게. 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속 시원하게 한번 빵 뚫어주고 환호 한번 지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환호는 한번 질러 봅시다 우리. 그리고 또 요런 차트가 또 나왔어요. 3일 동안 이제 반대되는, 뒤집어 보시면은 반대되는 차트가 나왔다가 또 이제 요런 차트가 나왔는데, 요런 거에 이제 겁먹지 마세요. 제발. 제발 겁먹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셨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모이는구나,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뭘 보시냐면은 눈을 감으면 그 차트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캔들, 캔들 같은 거나 이런 지표, 이런 게 그냥 눈에 그려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눈이 한번 탁 트이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성장하신 거예요. 아셨죠? 눈을 감으면 그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만약에 F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 F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봐도. 그리고 만약에 루치드다, 그럼 루치드 차트가 이렇게 눈에 그려주셔야 되고,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뭐 다른 기사는 뭐 루시드는 아직까지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요. 빨리 딜리버리 제발 발표 좀 해줘요. 답답해 죽겠네. 우리 주주분들 좀 속 시원하게끔 딜리버리 발표해서 한번 이렇게 빵 뚫어주는 그런 차트가 좀 한번 나와서 신나게 차트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이제 다른 기사 혹시라도 나오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제 좀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이제 좋은 날이 남았으니까요. 그거를 빌미삼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